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지금 계신 곳이 어디시죠? 네, 오키나와 차탄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아, 오키나와에 또 가셨군요. 네. 예, 오키나와가 이제 제주도에서 대만 그 중간에 있는 거죠? 네, 제주도에서 오키나와 거쳐서 대만, 필리핀, 네. 그리고 이 남태평양으로 쭉 내려가는 그 지점이 있죠. 아, 그렇군요. 교수님, 지금 날씨는 어떻습니까? 어제 오늘 날씨가 18도에서 20도. 우리 한국의 봄 날씨 또는 초가을 날씨 같습니다. 아. 서울에서 올 때 겨울옷을 껴입고 왔는데 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예. 네. 미리 봄을 경험하고 계시네요. 예. 네. 이 봄이기도 하고요. 근데 네. 오키나와 올 때마다 가슴이 애립니다. 이 오키나와를 한자로 쓰면은 충승인데요. 예. 이 바다 가운데 있는 그 새끼줄 같다고 해서 충승이라고 불렸습니다. 예. 그 전에는 류큐 왕국, 우리말로는 유구 왕국이라고 불렸죠. 예. 그래서 중국이나 조선과 다른 나라를 연결하는 중개 무역을 통해서 뭐 그런 대로 잘 살고 있었는데 19세기 후반에 일본에 의해서 강제 병합되고요. 그 이후에 숱한 그 고통을 겪습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이. 그리고 특히 1945년 4월 1일부터 6월 23일까지 83일 동안 이곳에서 오키나와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야말로 지옥의 시간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말기에 미군이 일본 본토에 상륙하기 위한 그 전선을 오키나와에 구축했던 거죠. 그리고 이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서 미군과 이곳에서 대대적인 싸움을 벌이는데 본토를 보호하는 대가로 오키나와가 철저하게 희생당했던 겁니다. 그 이후에 1972년까지 미 군정하에 있다가 72년에 일본으로 돌아왔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일본 본토의 내부 식민지로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 때마다 남의 땅 보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 곳곳이 미군 기지고요. 예. 일본 미군 기지의 70%가 다 오키나와에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그 이에지마라는 섬에, 조그만 섬에 갔는데 그 섬의 한 반가량이 미군 기지예요. 미군 땅입니다. 그래서 반미군 운동을 펼치는 아주 고운 할머니도 만나고 했는데 예. 네, 남 얘기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오키나와 전쟁 당시 있었던 사연을 장편 소설로 쓴 메도루마 슌의 기억의 숲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기억의 숲.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시간에 메도루마 슌 소설은 물방울하고 혼 불어넣기 등등 단편 소설을 좀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예. 장편 소설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메도루마 슌은 마타요시 에이키나 오시로 다스히로와 더불어서 오키나와를 대표하는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이 기억의 숲은 읽기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예. 조금 마음을 다잡고 읽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읽다 보면은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다. 이 미국의 통치하에서 또 전쟁 통해 오키나와인들이 겪어야 했던 그 고통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조금은 헤아릴 수 있을 듯합니다. 예. 간단하게 줄거리 말씀드릴게요. 예. 오키나와 어느 섬마을에, 이 오키나와가 섬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많은 섬들이 있습니다. 작은 예. 섬들이. 열도죠? 네, 열도죠. 그러니까 작은 섬들이 아주 많은데 예. 이 본섬, 오키나와 본섬에서 한 200-300m 떨어진 조그만 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요코라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예. 16이나 17살쯤 먹은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아이를 몰래 사랑하는 세이지라는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1945년 4월 미군이 오키나와에 상륙해서 이제 진지를 구축하고 전투태세 돌입했을 무렵 이 사요코라는 여자아이가 미군 4명에게 윤간을 당합니다. 윤간. 네, 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러운 성적 폭행을 당하는 거죠. 예. 이 사실을 안 그 세이지라는 남자친구가 복수심에
작살 있잖아요, 작살. 작살. 작살로 헤엄쳐오는 그런 미군의 복부를 찌릅니다. 죽지는 않고 상처를 입히는데요. 사육고에 대한 성적 폭행, 성폭행, 그리고 세이지의 복수가 큰 이 소설의 모티프가 됩니다. 작가가 할머니로부터 들은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구성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 소설의 특징이 이 사육고가 당했던 고통, 그리고 세이지의 복수를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기억하는지 쭉 보여줍니다. 예. 일본 문학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쿠다가와 류노스케의 라쇼몽과 이 덤불숲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 라쇼몽의 영화도 유명하죠. 하나의 사실을 여러 사람이 함께 봤을 때 보는 관점에 따라 다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걸 라쇼몽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소설도 이 라쇼몽과 비슷한 그 구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육고가 겪었던 그 고통스러운 상황, 그리고 세이지의 복수, 이 부분을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기억하는가를 보여주는 게 이 소설의 주요 얼개입니다. 예컨대 마을 구장, 그러니까 미국에 협력했던 마을 구장이 기억하는 것, 그리고 사육고 언니가 당하는 것을 멀리서 지켜봤던 동생들, 동네 동생들이죠. 예. 후미와 히사코가 기억하는 방식, 그리고 세이지가 사육코를 기억하는 방식, 그리고 이 M이라는 어떤 친구가 미국 친구를 통해서 기억하는 방식, 그리고 또 가해자였던 미군이 오키나와와 이 여성 사육코를 기억하는 방식, 그리고 사육코의 여동생이 언니의 고통스러운 삶, 60년 동안에 걸친 고통스러운 삶을 기억하는 방식 등등을 쭉 보여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통역병으로 이 종군했던, 미군으로 종군했던 일본계 미국인 2세의 기억 등등이 입체적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은 이 소설의 얼개는 어느 정도 감이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내용인지라 상세하게는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부탁드리건데 오키나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메드로마 시온의 작품은 꼭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 기억의 숲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수님 그 여담인데. 네. 왜 그 전쟁 때면은 사륙이 불가피한 면이 있죠. 내가 살기 위해서. 근데 강간은 왜 할까요? 여기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남성다움을 증명하기 위한 그 군인들의 그 무의식적 폭력성이 전장이라는 현장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수컷들만 모아놓으니까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사륙과 더불어서 이 강간이 일상화하고요. 그 과정에서 강간을 거부하는 그 동료는 동료로 취급하지 않는 그런 군대 문화란 문화일까요?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범죄 반인륜적 행태 이것과 관련해서 너는 고결하냐? 우리 다 같이 더럽자. 이런 거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오키나와에서 그 당시에 인구의 4분의 1가량, 12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 조선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700~800명 정도가 죽었다 그러는데 여기에 이 군대를 따라온 일꾼들도 있지만 일본군 성노예로 끌려온 여성들도 적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가 아니죠. 오키나와 곳곳이 다 무덤들입니다. 무덤들. 수많은 무덤들이 있는데 특히 집단 자결을 통한 무더기로 죽어간 이 가마, 동굴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이걸 일본 정부에서는 충혼이니 애국이니 하는 식으로 이 덧칠을 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막 곳곳에 그 음산한 기운이 감돕니다. 이 남국의 섬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구석구석에 이 상처투성이들입니다. 이어서 이 책에서 좀 몇 구절 보겠습니다. 이 오키나와에 오면은 오키나와의 그 특유한 직생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무들 중에는 후쿠키 나무나 그리고 아단 나무 그리고 이 사탕수수가 아주 많습니다. 관광객의 눈으로 보면은 대단히 아름답죠. 그런데 그 이면은 이렇습니다.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완만하게 솟아오른 언덕을 오르자 사탕수수밭 저편에 짙은 녹색 숲과 여러 채의 집 그리고 바다가 보였다. 60년 전에는 저 바다가 미군의 군함으로 가득 차 검게 보였다는 말이 떠올랐다.
지금은 사탕수수밭과 주택지로 이루어진 이 일대가 60년 전에는 사체가 나뒹구는 격전지였다. 그렇게 생각하자 햇빛을 받은 녹색 잎이 물결치는 그 아래로 층층이 쌓인 시체가 있고 부패한 몸에서 흘러나오는 악취와 신음소리가 사탕수수 줄기와 잎 사이로 흘러나오는 것 같았다. 아이고, 참. 그것은 어두운 뒷방 안쪽에 웅크리고 돌아 누워 낮게 중얼거리는 언니의 채취와 목소리와 닮아 있었다. 여기서 언니는 사요코를 얘기합니다. 사요코의 동생이 회상하는 건데요. 이처럼 겉으로 보이는 풍경과 달리 그 이면에는 곳곳에 시취, 그러니까 시체의 냄새가 가득했던 겁니다. 여행이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겠습니다만은 이런 역사의 상처를 읽는 그런 과정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키나와에서 자라는 특이한 나무 중에 하나가 아단 나무가 있습니다. 예. 이건 인도네시아가 원산지라고 그러는데요. 이쪽 오키나와와 중국 남부 지방에서도 자란다고 하네요. 이 나뭇잎을 보면은 줄기를 보면은 가장자리가 아주 날카로운 가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긁히기만 해도 상처 날 정도로, 그리고 이파리 뒷면도 아주 날카로운 가시들이 있어요. 그리고 열매가 수류탄처럼 생긴 열매가 열리는데 이게 익으면 붉어진다고 합니다. 그런 그 아단나무 잎, 날카로운 가시가 있는 아단나무 잎이 깔린 곳에서 사요코라는 여성이 미군 4명에게 강제 추행을 당하는 거죠. 아이고. 사요코의 시선에 들어오는 게 바로 이 아단나무 붉은 열매였습니다. 그 붉은 열매가 이 소설 전체에 가장 상징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 아단나무 열매가 수류탄처럼 생겼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 터지는 그 환상에 시달리는 거죠. 조금 아프지만 이 소설에서 묘사하고 있는 장면, 그 사요코가 추행을 당하는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그 옆에서 지켜봤던 동네 친구 후미와 타미코가 기억하는 그 장면입니다. 예. 사요코 언니가 미국 놈들에게 겁탈당해도 섬 남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미국 놈들이 없는 앞에서는 때려 죽일 거라고 말하지만 미국 놈들이 오면 때려 죽이기는커녕 끽소리도 못하고 그 놈들이 시키는 대로 세이지를 잡는다며 산수색을 돕기까지 했었다. 그 시대는 저항하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었다고 말하면 그뿐이겠지만 말이야. 그래도 나는 몽둥이를 들고 마을 남자들과 함께 숲을 향해 가는 아버지를 보고 정말 정 떨어져 죽는 줄 알았어.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마을 소나이들, 이 소나이들은 사나이들인데 예. 오키나와 말을 이 제주도 방언으로 바꾸어서 번역했습니다. 이게 이 작품의 특징인 것 같은데 예. 이 번역가가 이 김동윤 교수의 자문을 얻어서 제주말로 옮겼는데 상당히 현실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계속 보겠습니다. 마을 소나이들 모두 너무너무 싫었지. 혼자 몸으로 미군들과 맞선 세이지를 섬 소나이들 어떻게 생각했을까? 세이지로 인해 자신들이 용기가 없음이 명명백백 드러나 부끄러운 생각에 화가 났을까? 그래도 나는 그런 섬 소나이들에게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 세이지가 미군을 작살로 찔렀다는 말을 듣고 나는 기뻐서 견딜 수가 없었어. 정말 기뻤어. 사요코 언니를 그런 참혹한 지경으로 몰아넣은 미군은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살아남았다는 말을 듣고는 분한 마음이 들 정도였다니까. 네,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미군에게 이 강제 추행을 당한 이 누이 동생 같은 그 여자를 보고서도 동네 사나이들은 오히려 고통받는 사요코에게 손가락질을 하고요. 아이고. 또 덩달아서 자기들이 성추행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남성에게 고통받는 여성, 그리고 미 제국주의의 군인들에게 고통받는 여성, 또 일본군에게 고통받는 오키나와 여성, 2중, 3중, 4중으로 고통받는 이 여성의 모습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이 아프가니스탄 찬란한 청계의 태양에서 볼 수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장면, 그 오키나와 남성들마저도 사요코라는 여성에게 어떻게 고통을 가하는지 그 부분 보면서 우리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기지촌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달러를 번다는 명목으로 우리 누이들, 언니들을 미군의 성노예로 몰아냈던 우리의 과거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미군에게 폭행당한 후부터 사요코 언니는 집에 틀어박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마침내 미치광이가 되었다고 어른들이 입을 모았어. 사육구 언니가 있는 안쪽 방에는 열쇠가 채워져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때때로 어떻게 된 일인지 사육구 언니는 집을 뛰쳐나와 가족을 놀라게 했어. 그것을 바라보면 내 마음이 너무 슬픈 거야. 차츰 무슨 일이었는지 알게 되면서 말이야. 내가 본 것은 아직 초기였을 거야. 점점 심해졌는데 벌거벗고 나올 때도 있었고 섬 남자들이 웃으면서 손 휘파람을 불거나 박수를 치거나 휙휙 하고 손 휘파람을 불거나 해서 사육구 언니의 아버지가 화를 내면 청년들은 더 재밌어 하면서 휘파람을 불었어. 어머니가 옷을 들고 사육구 언니를 뒤쫓아도 좀처럼 잡을 수 없자 청년들이 도와주는 척하며 사육구 언니를 잡아 몸을 만지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사육구 언니는 울부짖으며 더 발광했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 아픈지. 섬 청년들도 미군들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했어. 그렇게 소동이 일어나면 그 집에서 세이지가 몽둥이를 들고 나와서는 큰 소리로 청년들에게 호통을 치며 때리려고 하지만 눈이 보이지 않아 맞지 않은 거야. 청년들에게 놀림거리가 되고 결국은 몽둥이를 빼앗겨 되레 얻어맞는 일이 많았지. 그 사이에 사육구 언니의 배가 불룩하다는 소문이 돌았고 섬 남자 누군가의 애를 임신했다는 소문이 돌았어. 집을 뛰쳐나간 채로 아침까지 돌아오지 않은 적도 많아서 섬 남자들에게 농락당해 임신한 거라는 소문이 다다했지.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사육구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호시설이라고 하죠. 이 정신병원에 감금되면서 노년을 보내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육구는 여성의 신체에 새겨진 오키나와 현대사의 비극을 여러 그 렌즈를 통해서, 기억의 렌즈를 통해서 그려내고 있는 수작인 것 같습니다. 이 수작 한번 읽어보시면서 오키나와를 통해서 우리가 걸어온 길, 한국 현대사를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참 그 작은 섬에서 네. 파란만장한 일들이 있었네요. 소설의 네, 내용이긴 하지만. 맞습니다. 예. 근데 소설이 그 현실을 어느 정도 재현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이 소설보다 더 잔혹한 상황들이 많았을 겁니다. 아마도. 예. 오키나와를 통해서 한번 제주도를 보시고요. 예. 또 제주도를 통해서 한국의 현실 또 함께 들여다보면 참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교수님, 오키나와에서 이렇게 또 들려주시니까, 감동이 새롭네요. 그렇죠. 네. 오키나와에 여전히 원혼들이 살아있지 않겠는가, 구천을 떠돌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네, 맞습니다. 곳곳에 헛것처럼, 환영처럼 오키나와 전투에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 군인도 군인이지만은 일본의 지배하에서 일본군의 그 세뇌 교육 때문에 또 미군에 항복하기보다는 집단 자결하라는 그 명령을 이행하다가 수없이 죽어간 그 조그만 그 동굴에서 150명씩 떼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보면은 참혹함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내일도 또 들려주시는 거죠? 네, 이쯤 하겠습니다. 예, 예. 내일은 조금 다른 데로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이 오키나와에서 고통받았던 다른 사람들의 얘기도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키나와에서 정선태 교수님 함께 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